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한 모녀가 고깃집에 들어섭니다. 식사를 다 마친 모녀는 결제를 하고 돌연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옆자리에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들어주지 않자 협박과 폭언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양주시에 신고까지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린 모녀. 결국 이들은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제 모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지난해 논란이 크게 됐던 사건이죠. 김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쯤 양주 옥정 신도시내 고깃집에서 3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해 결제한 뒤 돌연 옆자리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면서 업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업주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양주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와 인터넷 등에도 해당 식당을 거론하면서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면서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이 식당 사장님과 손님이었던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네네. 전에 고기 먹고 그 집인데 안마다에 얼턱질하면서 안 되게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기 들어봐. 고기값 당장 물어라. 그럼 네가 우리한테 고기값을 깎아주든지 우리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은 다 돈대로 내고 말이야. 저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쵸? 안 되겠어 이거 저희 지금 이렇게 반말하고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하면은 때려 까짓 거 나가자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갖고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잠사해. 야, 네 서방 바꿔. 너 가구야? 바꿔! 저 지금 네 서방 바꿔 했던 저 네. 피고인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모녀 엄마죠. 모녀 중에 엄마인데 간호사, 문학을 또 한다 하고 목사입니다. 뭐 직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목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욕하는 것도 그렇고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한 권리 뭐 돌려달라고 하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도 않았었어요. 아하. 영상을 보니까 뭐 CCTV 확인해 보니까 뭐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 같은 것들 다 준수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우리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욕이 반복되고요. 그러니까요. 요구한 사항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고기값.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고기값 달라고 하면서 그걸 안 주게 된다면 당신들 30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라고 32,000원. 32,000원요? 32,000원. 아이고 비싸네요. 아. 상당히 비싸네요. 하여튼 간에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상당히 사장님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블랙 컨슈머의 어떤 정도를 넘어선 상황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엄마 목사님하고의 1라운드가 끝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또 딸이 전화하네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기대를 하지 않나요? 보통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렇죠. 엄마 나는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막 이러면서. 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영수증 좀 쓰여 나 신고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 저 사장님 아까 마스크도 안 쓰셨잖아요. 사장님 아니 CCTV 보면 전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안 쓰고 있었잖아. 방역수칙 위반했잖아 라고 하면서 속이 안 좋아서 먹고 토할 뻔했다, 뭐 부글부글 속이 끓는다 이런 얘기를 또 딸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옆에 다른 손님 앉혔다라는 거예요. 좀
연세가 있는 손님들 앉았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속이 안 좋다는 게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잘 먹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것 같거든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화를 낸 이유가 왜 우리 자리 옆에다가 노인네들 앉혀가지고 아니 왜 어르신들이 옆에 앉으면 뭐 문제 있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있으면 늙겠죠. 네, 시간 지나면. 예. 근데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상당히 제가 듣는 것만으로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또 이 사람이 뭐 목사에다가 문학 작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 작가면은 뭐 이 상당히 지성적이고 글을 쓰는 그런 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엄마가 저렇게 하면 딸이라도 말려야죠. 아,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균형이 이렇게 잡히는데 둘이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어루만져 줘야 되는 그런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형태들. 아마 저 사람들도 저것이 이렇게 방송되고 하는 것을 만약에 본인이 직접 듣는다면 상당히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형이 나왔는데, 야, 근데 이 정도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를 그 식당 사장님한테 입혔는데 벌금형이다. 네, 법원은 어제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또 이 중 한 명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목사님 겸 이 문학 작가, 이 어머니가 폭력 범죄, 여러 차례. 좀 목소리 들어보면 그런 어떤 감이 좀 오잖아요. 처벌 전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공갈미수. 공갈은 뭐냐 하면 돈을 강압적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거. 공갈미수가 되죠.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 사장님 스트레스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가 세 가지 정도 되고 전과나 처벌 전력이 좀 있었다 그러면 굳이 이게 벌금 정도가 돼야 될지. 또 이거 사건 좀 들여다보면 한 명이 아니면 두 명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불법성은 좀 더 크다고 보이는데 글쎄요. 일단은 좀 500만 원 선고된 게 조금 양형 뭐 더 사건 내용을 뭐 정확하게 더 볼 수는 없지만 또 계속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합의도 안 됐고.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갑질 목사 모녀 또 이 500만 원 벌금 선고도 불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2심에 항소를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항소했군요. 네. 아하, 이런. 자, 그런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모녀, 크게 뭐 반성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엄마는 그나마 딸은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했어요. 어린이가 다른 선처를 좀 배워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딸이 아니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사도 갔고 요즘 뭐 저기 배달 어플 같은데 평점 나쁘게 주는 거 많이들 하는데 이걸 굳이 갑질이라고 보도한 게 너무하다라고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또 딸은 여전히 유지를 했네요. 허허. 자, 지금 이렇게 피고인들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갑질 피해를 직접 온몸으로 겪으신 식당 사장님의 얘기 잠깐 듣고 가셔야겠죠? 단순히 뭐 그냥 비판하고 이런 것도 그냥 무작위로 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 고소 당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300명인가 몇백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처벌받은 분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벌금을 냈다는 분도 계시고 교육으로 끝나셨던 분도 계시고 무죄 받으셨던 분도 계시고. 네, 그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좀 후련해하죠. 이분들이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가게 문 닫은 것도 있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저희는 왠지 민사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박 변호사님, 예.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갑질 이걸 한 모녀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러고 살아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너희들 고소 이런 이거 혹시 저랑 박 변호사님한테도 저희한테 한다고요? 예 왜요? 지금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막 지적했잖아요. 무고죄가 될 수가 있죠. 그러게 되면 예? 무고죄가 될 아, 수 무고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벌금이 될 수가 있지만 계속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실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항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뭐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검찰이 가만히 안 있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진짜 이 사장님이 꼭 저희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신 게 있는데 합의를 보실 수 있었대요. 당연히 사장님이 피해자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합의를 않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게 갑질을 하면 이렇게 법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증거를 꼭 남기고 싶으셨다는 거죠. 자, 교수님, 그리고 이걸 세상에 이 누리꾼들 뭐 자기들 조금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다 너 고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평 계곡 사건 이은혜가 생각이 나네요. 아유, 그 교수님 교수님한테 혹시 예. 왜냐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은혜도 네티즌들 상대 수백 명에 대해 가지고 다 고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지 이은혜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통상 일반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뭐 이렇게 통지가 오거나 뭐 법원에서 문서 오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 고소를 해놓고 너희들 한번 심적 고통을 받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돈을 갖다 내라. 이런 정도가 된다면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습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고소 고발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정말 해야 될 수사를 갖다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상습적인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냥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요.